자, 오늘은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소유격.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어포스트로피 S죠. 그렇죠? 어포스트로피 S. 그렇죠? 어포스트로피 S.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한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떨 때 어포스트로피 S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가 소유하는 개념이 이제 이 전치사 어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전치사 어부를 쓰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해서 저희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I, my, me, mine. mine에 해당하는 걸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것, her, hers, she, hers. s가 붙은 게 이게 소유격 대명사거든요. 그녀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소유격 대명사를 쓰는지 그에 대한 이제 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소유격을 이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이제 어포스트로피 S죠. 뭐 어떨 때 이제 어포스트로피 S를 쓰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사람. 그렇죠? 또 생명체, 즉 생물. 이런 것들은 이제 어포스트로피 S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중 것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그 빈칭 대명사 이 그거 이제 설명할 때 가중 것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앞글자만 딴 거죠. 가격, 중량, 거리, 시간, 그렇죠? 가중 것이는 가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거리, 시간은 어포스트로피 S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구를 안 쓴다는 거죠. 또 이제 어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무생물일 때, 가중 것이를 제외한 무생물일 때, 무생물끼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전치사 어구를 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The student assignment가 이제 과제물이죠, 과제, 그렇죠? 예, homework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homework는 이제 숙제고, assign은 이제 할당하다, 과제로 내다 이런 뜻인데 MENT가 붙으면서 이제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과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해야죠. student가 이제 단수죠, 단수. The student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S가 붙으면서 assignment가 뒤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과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학생이죠, 그 학생,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어법에는 그 학생이라고 굳이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그 학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학생이면은 그 학생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면 a student가 되겠죠. a student assignment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더가 들어갔다는 거는요. 꼭 굳이 더 그라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는 그 학생의 과제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영어를 영어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말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더가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처럼 잘 안 쓰면 그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쓰면서 영어처럼 쓰지 않으면 영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걸에 S가 붙어서 복수 형태로 왔습니다. 복수 형태.
복수 형태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포스트로피만 붙어요. 어포스트로피. 어포스트로피에 또 s가 붙지 않고요. 이미 여기 이제 s가 복수 형태로 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girls 발음은 똑같이 girls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또 s를 여기다가 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발음 편의상. The girls' questions. 소녀들의 질문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도 보면 소녀들의 질문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무심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말식으로 나중에 변형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번역가의 역할이고요. 우리는 그 소녀들의 질문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는 복수, 단수는 단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영어 공부하는 가장 그 지름길입니다. 틀리지 않는 지름길이죠. 그다음에 이제 today's paper, paper는 이제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보통 뉴스페이퍼에 뉴스가 이제 생략된 거죠, 그렇죠? 오늘의 뉴스, 오늘의 신문, 그렇죠? 오늘의 신문이죠, 뉴스가 아니고 오늘의 신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today가 시간 나타내죠, 시간, 그렇죠? 가준 것이, 그렇죠? 가준 것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 s를 표현한다는 거죠. 뭐 가격이라든지 뭐 중량, 그렇죠? 뭐 70kg다, 70kg. 그다음에 뭐 거리, 뭐 8km다, 8km. 그다음 뭐 가격이다,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퍼스트로피 s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10,000원에 10,000원짜리 장난감. 그러면 10,000 장난감이 토이죠, 토이, 그렇죠? 10,000 to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다음 가격 중량 뭐 10kg짜리 문어, 그렇죠? 10 kilograms, 10 kilograms, 10 kilograms. 그다음에 문어가 octopus죠, 그렇죠? octopus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뭐 10kg에 달리기, running, 그렇죠? 10 kilometers 어버스트로피에서 그렇죠? 10 kilometers. 그다음에 running,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생물일 때는 가준 것이가 아닌 무생물일 때는 전체적 어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the legs of the table. 테이블의 다리들이죠. 테이블 다리, 그렇죠? 테이블 다리. 다리가 한 개만 있지 않고 두 개, 세 개, 네 개. 복수의 형태로 오니까 s가 붙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그 테이블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legs of the table. 그래서 더를 다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이제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인데요. 이중소유격. 왜 이중소유격이냐? 어부가 맞잖아요. 어부도 왔는데 또 여기서 소유격이 또 왔어요. 어포스트로피 s나 대명사 같은 경우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소유의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이중소유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소유격. 이것만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 이중소유격을 쓰느냐? 앞에 어나 언이 오거나 그다음에 no, 그다음에 this, that. 요거 복수형들 these, those 이런 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부가 오거나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명사형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중소유격이 옵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 대명사일 때는요. 그럼 뭐 I 같은 경우는 mine이 되겠죠. mine. 그죠? mine. you는 yours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he, his, him, his. she, her, hers. 그 다음에 we, our, us, ours. 그죠? 단수형의 너의, 너 한 명 할 때 너의 yours나 너희들 yours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복수형 할 때도 yours. 그죠? 그 다음에 그들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요 뒤에, 뒤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소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중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this가 나왔잖아요. this, 그렇죠? this가 나왔기 때문에 이중 소유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중 소유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명사를 가지고 수식어가 두 개, 세 개 막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 소유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I looked at, 나는 봤다. this car, 이 차를 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이 차를 봤어요. 근데 이 차가 누구 거예요? N의 것이에요, N의 것. 그러니까 this가 이렇게 또 수식을 하죠, car를, 그렇죠? 그리고 N의 차. 그래서 양쪽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 소유의 형태로 문장을 이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봤다. 이 차는 누구 거예요? N의 차.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나는 이 N의 차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유 대명사 first가 왔어요. 그래서 I looked at this car horse. 나는 이 차를 봤다. 근데 이 차가 누구예요? 그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그녀의 차를 봤다. 나는 이 그녀의 차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양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중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 so many know, this, that, they don't. 이런 말들이 오면은 이중 소유격을 써야 된다. 그래서 her까지가 오면 her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소유 대명사예요. 그래서 she, her, hers. s가 오죠, s. 그렇죠? 소유 대명사 다시 적어놨고, 예전에 영어의 구구단이라고 해서 I, my, me, mine, myself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외워두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 문장씩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니죠. 학생의 과제. The student's assignmen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소녀들의 질문들. 그 소녀들의 질문들. The girls' questions. 그죠? 오늘의 신문. Today's paper. 여기까지 이제 가준 것이니까 apostrophe s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무생물들은 전치사 of를 써요. 그래서 테이블의 다리들, 그렇죠? The legs of the table 이런 식으로. 자, N의 차를 본 거죠. N의 2차, 그렇죠? I looked at this car of ants. 그녀의 2차를 본 거죠. I looked at this car of hers.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끝냈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는 apostrophe s를 쓴다. 근데 apostrophe s를 쓰는 경우 사람, 생물일 때, 그렇죠?
가준 것이. 무생물일 때는 가준 것이. 가격, 중량, 거리, 시간. 가준 것이. 그 다음에 무생물일 때는 of를 쓴다는 거. 그렇죠? 가준 것이를 제외한 무생물일 때. 그 다음에 on, so many know,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말들이 올 때는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간단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